한 거야. 그러면 몸이 뭘로 붙어 있냐면은 팔에서 붙어 있는 거야. 여기서 몸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펼 수가 없잖아. 이 다리만 펴면은 숨을 쓸 수가 있어. 근데 다리를 펴면은 받치잖아. 그러면 이게 덜 아파요. 그렇지 않겠나? 근데 이게 늘어지게 당기는 거야. 여기는 힘이 없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접어놔니까 이런 몸이 그냥 내려오는데 이 팔은 통증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이 행경막이 숨을 못 쉬어요.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제일 잔인한 거야. 요 사이즈 길이 있죠? 요게 요놈 강도하고 내하고 달라. 얘들은 내 같은 형벌이 아니야. 그냥 죽이는 거고 나는 완전히 고통을 가미한 죽음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릎이 어떻게 돼? 요렇게. 무릎을 못 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틸 때가 있나? 이 사람들은 버텨요. 안 아파. 그러니까 피만 빠지면 죽으면 되는 거야. 고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요래 놓고 마지막에 옆구리를 또 칼로 창으로 찔러. 그래 옆구리 창을 찔른 놈은 그 자리에서 정신병이 걸려서 나중에 죽어. 어떻게 죽냐? 옆구리를 이렇게 내가 좀 높잖아. 여기서 창을 이렇게 팍 찔르니까 이 피가 호수처럼 팍 나가서 걔 얼굴 덮어버려. 여기를 팍 찔르는 사이에 이 몸에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냥 팍 나가서 그럼 얼굴에 피바다가 된 거야. 위로 보고 이렇게 찔르다가 방향이 창 방향이잖아. 창방을 팍 찔르니까 굴로 피가 나오지. 덮었어서. 그놈이 정신병자가 되고 창으로 찔르는 순간에 내 피가 나가지. 나가면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사이에 내 의식이 조금 있다 없어지니까 천둥, 번개, 깜깜해져 버렸어. 대낮인데. 아침 9시에서 오후 한 3시까지 있다가 있는 사이에 3시에 이렇게 내가 죽었는데, 그냥 천둥벼락에다가 산에 들인 공해는 다 무너지고, 지진, 천둥, 벼락, 번개, 깜깜해져, 대낮에.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온 로마 병사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다 뒤로 자빠져서 머리 깨지고 막 난리 굿이나는 거야, 아마. 다 도망가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요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놈들이야. 요걸 십자가 처형은 요렇게 해주면 그냥 고통이 적어요. 근데 요래 나니까 어디에 이 몸이 기대 있노? 여기는 전부 맹탕이야. 여기는 묶어놓지도 않았어. 그래 안 그래? 여기 발목만 딱 묶어놓은 거야. 그래 여기 못 박아놨어. 여기다 못을 박고 팔 2개 못 박고 여기는 못을 안 박아. 그러면 이 몸무게가 어디로 내려오노?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요 놈을 굽혀놨어. 그러니까 막 여기 이 팔이 한 20cm가 늘어났어.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살을 땡기니까 이 허파가 졸려요. 숨을 못 쉬는. 그렇게 죽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 고통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워낙 잔인무도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천둥벼락이 일어나잖아. 응? 이제 알겠죠?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예수 내 죽을 때만 요 공간이 떠 있어요. 사진을 보래. 그 사진이 떠 있다고. 무릎 굽히고 있어. 그 무릎이 펴져 있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 때 내 무릎을 편 걸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 놨더라고. 예수 상을 보니까 다들. 맞아. 자, 그리고 천사를 여러분들이 녹음할 수 있도록 천사를 3번 연급해 보낼게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요거를 녹음했다가 다음에 쓰세요. 천사나무 탁 틀면은 딱 들어갑니다. 알겠죠? 170회 하늘궁 강의에 천사 넣는 거 녹음하세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자, 이번에는 박수 치지 마세요. 천사 들어가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수 치면은 이 천사 들어가라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녹음을 할 때 절대 박수 치지 마세요. 천사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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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산고복심 우인정 수림비종 못새니 천하답에 짝을 지어 생근 하라든다 저수국새가 울음운다 울음운다 이 산으로 가면 썩고 저 산으로 가면 썩고 좌우로 다녀 오른다 영랑한새 오른다 적개구리가 오른다 어디로 가나 이쁜 새 어디로 가나 귀여운 새 왠가 소리를 모른다 울어운다 이 산으로 가면 깨꾸깨꾸 저 산으로 가면 깨꾸깨꾸 좌우로 타녀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오늘 들었을 때 1000배, 10,000배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언제 먹어도 샘솟는 너무나 맛있는 주님의 말씀 오늘 기대하면서 자 1호 강연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온화하고 아름답게 사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조승리 사회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하늘궁 공지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둘째,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 진행하는 상담, 축복, 백국명패 등 영적 에너지 사업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하늘궁 셔틀버스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늘궁 운영실. 네, 다음 우리 120억 광년의 백궁의 기운이 모여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십승지지 우명지 이곳 하늘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모든 물질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아서 우리는 우유에 허경영을 쓰거나 신이님 사진을 붙인 우유, 일명 불로유를 먹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공 수목원에서 신이님의 명령으로 터져 나온 고아텍스를 통과하고 피부세포막을 통과하여 여러 가지 체험 사례가 나오고 있는 안방 광천 백궁수, 그리고 불로유는 신이님께서 신인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통일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이님께서 강연 중에 여러 차례 누차에 거쳐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듯이 격암 누럭과 원효 글소에 나온 진사성인출, 오미 낙당, 오미 낙당당, 네. 갑자기, 네, 갑진년과 진산 작년 올해 신이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실 거고, 내년과 내후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지금이 신이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가장 힘든 산고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산모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심부름을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신이님의 그 무탈한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히 신이님의 에너지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허경영 3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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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허경영 신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410회 하늘공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네, 먼저, 신이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이님 말씀. 꾸준하게 정회원 가입 운동을 실천하여 높은 레벨을 밟도록 하라. 하늘공과 광천수를 빼앗으려는 공갈 집단이 내가 구속되니까 온갖 회유를 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백궁에서 하는 일이다. 경찰과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명 인사들의 돈을 뜯어내는 공갈 고소 사주 집단들이 날로 활개를 치고 있다. 손흥민 축구선수도 이성균 배우도 이런 공갈 세력이 유명 인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과 언론을 이용해 협박했으나 그 공갈 세력은 모두 구속되었다. 분당의 어떤 신부님도 20여 명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받았으나 나중에 공갈 사주 세력이 구속되고 신부님은 풀려났다. 하늘공을 3년 전부터 10여 명이 하늘공을 뺏기 위해 횡령, 사기, 선거법 위반, 식품법 위반으로 나를 고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하자고 모의하는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고 증거가 명백하여 머지않아 이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양주경찰서에서 공갈 세력에 고소한 것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는데 북부경찰청은 나를 구속하고 수사팀장이 고소 사주 세력과 연관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관이 교체되자 감정적으로 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구속하였다. 이것은 백궁에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했다니 거짓이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증거를 왜 인멸하나? 이럴수록 더욱더 본관 건립을 위해 전 회원 천사들은 단결하여 건축, 축복, 명패, 정회원 가입 등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 속히 만날 날이 올 것이니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하늘궁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025년 6월 8일 신인 허경영. United we stand.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가 영어로 뭐야? divide,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면은 하늘궁이 문 닫는 거야. 신인이 있을 때는 여기가 낙원이야. 맞아. 그럼 내 혼자 이거 맨날 지켜야 되나?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광천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똘똘 뭉쳐야 된다. 뭐라고요, 뭉치는 걸? United we stand. 우리가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야. United we stand. 그 다음에 해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Divided we fall, F-A-L-L. 신인이 어디로 오고 가는 건 백궁에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신인이 이제 병아리들을 저것끼리 살게끔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닭을 다 낳아서 처음에는 닭을 데리고 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시켜버려요. 고양이도 그러죠? 지 새끼 처음에 기르다가 나중에 독립시켜주지? 그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행사가 진행돼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예수님 있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도 예배 열심히 잘 봐. 저 차례 가면 석가모니 있나? 없어도 예배 잘해요. 저라고 그거 다 해. 절에 가서 아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냐 이런 말하는 사람 있나? 없어. 근데 석가모니도 없는데 예부는 석가모니 부르 석가모니. 그거 가면 불상 있지. 나는 저 사진 있잖아. 사진이나 불상이나 그래 안 그래? 신인은 진짜야. 그 신인 있는데 노래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 강의 들으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백궁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젖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케이. 오늘은 내가 또 하늘 일을 하러 갑니다. 아니고 만나도 만난 게 아니다. 그게 신인이죠? 신인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옷을 입고 와서 만났죠? 또 옛날에 한 번 왔죠? 옛날에 한 번 와서 아주 혼났죠? 그때는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느냐? 뭐 사내들인 공에서 저 예수를 죽이자 그래가 이제 죽게 됐죠? 그 사내들인 공에서 두 사람이 나를 지지했어. 근데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100% 그냥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끌려가서 이제 매질 당하고 먹은 말도 못해. 그 사람들 해초리 때리는 거기에는 쇠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 쇠가. 그러니까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그래가 파상풍이 걸려 죽어요, 원래. 세게 맞으면 죽는데, 그거를 그냥 수천 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 그러니까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가는데, 갑자기 그 총독이 와가지고, 야, 그만 좀 때려라, 이 자식들아. 누가 십자가 데려갈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두들 패라고 그랬냐?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다. 처형도 하기 전에 그렇게 누가 죽이냐? 소리를 냈다 질러니까 이제 그만 때리는 거야. 근데 피바다야. 피바다인데 이제 마리아하고 그 세 여자가 와서 수건을 가져와서 그 피를 닦아.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 마당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와 있죠? 내 처형하라고 막 와 있잖아. 그랬는데 세 여자가 몰래 돌아서 수건을 가져와서, 흰 수건을 가져와서 그 피를 다, 마당에 내가 흘린 피를 다 닦았죠? 닦아서 그걸 가져갔어. 全力で頑張ります。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사고의 뱃노래 감을
아롱초주 옷자라 이별에는 느리냐 목포의 소름 이야, 잘해. 와, 잘해. 삼백년 원한분 노조 밑에 님자치 안녕하다 애달픈 춘종 맛이 다르네. 유달산 바람 영산간은 아느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미나로 거는. 이야. 잘한다. 와. 깊은 밤 조각다루 흘러가는데 어쩌다 이 상처가 새로워진다 너도는 이미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의에 맺은 쫄개 목포의 사랑 그죠? 그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1일, 하루에, 선회했죠? 행선이라도. 복이 절대 온다고 안 하죠? 복수, 미진아. 오지 않으나, 복은 아직 오지 않으나, 아직 숫자예요, 아직 숫자. 복은 아직 오지 않으나, 뭐요? 화자, 재앙, 그죠? 화 자체는 자동으로, 뭐지? 멀어졌다. 그죠? 원이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떻겠어? 내 하루 가서 놀아버리면 되지. 사먹고 싶고 뭐고 내 하루 놀았다고 떨어지겠어? 이런 사람은 자꾸 놀게 돼. 맞아. 그러니까 하루 선을 행했다는 건 부모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선을 다른 말로 보면 안 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자기가 고시방에 있어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데 쌈짓돈을 풀어서 대주 논밥하라고 공부시켜주는데 지는 놀러 다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일일 행선을 한 게 아니라 일일 행악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끌린다고 그걸로 무조건 가면 인생은 종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평생 주간학교를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는 주간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야간이야. 방통대 야간이야. 낮에 다 일하고 밤에 가서 공부했어. 고등학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 중학교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 일했어. 한 번도 책가방 들고 대낮에 다녀본 적이 없어. 밤중에
남들이 학교 갔다 집에 가면 기어들어가. 우리는 학교로 가야 돼. 거기서 11시까지 공부하면 졸림이,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졸려 안 졸려요? 어마어마하게 졸리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 그래 안 그래? 맞죠?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다, 이만 처박혀 있단 말이야. 에?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팔자야.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니까 해만 지면 학교 가야 돼. 한 번도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저녁을 먹고 학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은 100% 굶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공장 끝나서 직장을 가는데, 공장 끝나고 학교 가는데 밥이 있나? 못 먹는 거야. 밤 11시까지 쫄쫄 굶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굶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보통 인간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 주경야독을 머릿속에 탁 베껴서 한 10년간을 주경야독 했죠? 10년간. 그러니까 책가방 들고 낮에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애들이야. 한 번도 그걸 못 해봤잖아, 어린 시절에.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상처가 돼. 그런데도 우리는 창피하더라도 야간에 학교 가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이 하루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복이 당장은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자동으로 재앙이 멀어지죠? 근데 하루 놀아보자. 아버지 어머니 말로 안 듣고 일을 행악. 하루만 놀면은 재앙은 금방 안 오죠? 당장 재앙은 안 와요. 그죠? 화수 미지나 재앙은 당장 오지 않으나 뭐야? 복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버려? 복이 자동으로 멀어져 버린다. 그죠? 원인이 행선선을 행하는 자는, 그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여추는 봄 동산에 뭐와 같다고요? 응? 지초하야 불견기. 볼 수는 없지만, 그래 안 그래요? 응? 자라나는 걸 볼 수는 없어. 그죠? 풀 자라는 게 보이나? 불견기장이라도 뭐요? 어? 이류소정이 뭐예요? 어? 어? 이류소정이 뭐야? 어? 이류소정하고, 이거는 뭐냐면 매일같이 늘어난다 이 소리야. 풀이 이류소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행악시기는 돌멩이에다 칼을 가는 것 같다고 그랬죠? 복이 자동으로 갈려 나가버려요. 이류소윤이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류. 매일같이, 여기는, 뭐죠? 그죠? 이류소윤이라. 이류소윤이라. 그러니까, 여마도지서가야 불견기손이라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불견, 여러분 요 손자가 무슨 손자인지 알죠? 손해보험 할 때 손해보험 손자야.
당장 손해보는 게 보이지 않아도 이루소윤이라. 맞죠? 매일같이 뭐가 돼? 매일같이 소윤이라. 달아져서 없어진다. 그러면 이 말에서 한번 힐타링을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 한번 힐타링을 잘못하면은 끝난다 이 소리야. 한번 여기에 빠져버려, 여기 일일행악에 빠져버려. 이게 불효야. 아버지 어머니 말을 거역해버리면 그 사람은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 야, 팔당 가보니까 재밌네. 야, 버드나무 집에 가니까 참 재밌네. 막 거기서 만난 여자가 또 전화와. 또 불러내. 이게 왜냐면 한참 청년기에 사법고시를 공부하잖아. 그러면 얘들이 여자가 전화 오지, 당연히. 그지? 근데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 같으면 남자를 자꾸 안 불러내. 공부하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바쁘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도 조심해. 근데 나쁜 여자한테 걸리면 그냥 그걸로 사법고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내가 공부할 때 장난삼아 했을까? 장난삼아 공부했을까요? 무슨 공부든지 항상 공부하는 데는 조상.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신인이니까. 신인이라도 어머니가 있잖아. 무부지자고 어머니는 있죠? 응? 무부지자고 하승부지지? 하승부지 무부지자라도 돌아가서 한번 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어떤 고통도 이겨.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금 자기가 이 지루하고 고통성을 이깁니까? 누구 어머니 생각해? 누구 할머니 시집살이 한 거 한번 생각해봐. 입이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어? 벙어리 3년, 기목이 3년, 장님 3년, 9년을 정신병자가 돼야 시집살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옛날 시집살이 하던 어머니, 할머니 생각하면은 못 이길 게 어디 있노?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 알았죠? 스트레스를 힐타링 하라 이 말이에요. 힐타링. 야, 이거 우리 옛날 어머니, 할머니 거기에 비하면 내 이 고생을 못 이기다니. 내가 은행 이자에 항복하냐? 나는 반드시 은행 돈을 갚을 거야. 나는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 돼. 무슨지 알죠?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 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안 보이는데도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참겠다. 맞아. 뭘 못 이겨요? 새가 날아든다. 꽹과 찹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산고복심 우인정, 수림비종 못생이, 농촌나답에 짝을 지어 생근 날아든다. 저수국새가 울음운다. 울음운다. 이 산으로 가면 석궁 저 산으로 가면 석궁 좌우로 달려오른다. 영랑한새 울음운다. 저
이리로 가나 귀여운 새 온갖 소리를 모른다 어여울어 울어 울어 울어문다 이 산으로 가면 깨꾸 깨꾸 저 산으로 가면 깨꾸 깨꾸 좌우로 타가녀 우리 주로 러시아로 한군도 아사다로 북행 열차 달려가자 황금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장조를 휘날리며 이루 가자 세계 통일 세계 황제 네 우리 허경영 신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문턱에서 하늘궁을 가득 차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 강연을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허경영 신인님과 하늘궁 그리고 불로수를 지켜내려는 사기가 충천되어 있으며 풍성한 레벨 잔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험을 극복하려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은 지난 신인님의 섭리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전에 신인님께서 전달해 주신 공지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신인님 말씀. 꾸준하게 정회원 가입 운동을 실천하여 높은 레벨을 받도록 하라. 하늘궁과 광천수를 빼앗으려는 공갈 집단이 내가 구속되니까 온갖 회유를 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백공에서 하는 일이다. 경찰과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명 인사들이 돈을 뜯어내는 공갈 고소 사주 집단이 날로 활개를 치고 있다. 손흥민 축구 선수도 이선균 배우도 그런 공갈 세력이 유명 인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과 언론을 이용해 협박했으나 그 공갈 세력은 모두 구속되었다. 분당의 어떤 신부님도 20여 명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받았으나 나중에 공갈 사주 세력이 구속되고 풀려났다. 하늘궁은 3년 전부터 10여 명이 하늘궁을 뺏기 위해 횡령, 사기, 선거법 위반, 식품법 위반으로 나를 고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하자고 모의하는 과정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증거가 명백하여 머지않아 이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공갈 세력에 고소한 것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는데 북부경찰청은 나를 구속하고 수사팀장이 고소사주 세력과 연관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관이 교체되자 감정적으로 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구속하였다. 이것은 백궁에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했다니 거짓이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증거를 왜 인멸하나? 이럴수록 더욱더 본관 건립을 위해 전 회원 천사들은 단결하여 건축, 축복, 명패, 정회원 가입 등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속히 만날 날이 올 것이니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하늘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25년 6월 7일 신인 허경영. 이어지는 공지문이 계속해서 몇 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인님 말씀. 첫째, 신인은 억울함이 곧 풀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둘째, 백궁에서 정해진 대로 훈련하는 과정이니 신인은 정해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셋째, 상심함 필요 없이 태연하고 당당하게 평소와 같이 하면 된다. 네 번째,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상심하지 말고 혹여나 고소인들에게 접촉해서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조만간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테니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소인들에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5년 6월 14일 신인 허경영. 이어서 신인님 말씀 계속해서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신인님 말씀. 첫째, 신인이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지자에게 얘기했듯이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금지하고 고소인들 접촉도 일절 하지 마라. 둘째,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으니 신인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 14일 신인 허경영. 계속해서 시디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인은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궁에 돌아가고 그래야만 사람 세상 80억 명은 머지않아 내가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천국의 일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겸허하게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25년 6월 14일 신인 허경영. 네, 이어서 계속해서 신인님 공지사항을 미디어팀 다 끝났나요? 새롭게 또 없죠? 네, 그러면은 토요 강연 재방송으로 오늘은 1041회 토요 강연을 여러분과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진흙밭에서 뭐 하는 거죠? 진흙밭에서 무슨 싸움 한다고요? 예, 이전 투구가 이 개입니다, 개. 개가 진흙밭에서 싸운다. 근데 이 진흙 투구, 이전 투구가 진흙밭에서 싸울 때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와 있어요. 사자가 와 있는데도 쳐다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우리 많이 이제 외세에 많이 피해를 봤죠. 그건 이제 이전 투구는 누가 가르쳐 줬죠? 이전 투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라 세계 최고 두뇌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단결이 되면은 세계는 제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을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일본 사람 치고 이빨이 앞니빨이 제대로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빨이 개 이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풍수적으로 거기는 이빨이 잘생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세계에서 한국 여자 이빨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세계 최고 미인이지. 북한 여자들 이빨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중국 여자 이빨 제대로 생긴 여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여자는 이빨부터, 조선 남자들은 이빨부터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빨이 아니고 진주야, 진주. 한국 여자들 이빨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 이를 보면 색깔도 이상하고 전부 쪼삐쪼삐돼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덧니가 다 나있고. 그 왜 그러냐. 일본 사람은 거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업보가 두꺼워 안 두꺼워요? 그러니까 늑대나 무슨 일이나 이런 거로 있다가 사람으로 온 사람이 많아. 주로 이제 그런 동물과에서 왔단 말입니다. 주로 쥐새끼, 뭐 이런 거, 고양이, 뭐 호랑이 이렇게 동물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일단 오면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반도에 태어나려면 벌써 전 세계 업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지. 그것도 서울에서 태어나려면 또 대단하고. 물론 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도 좋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뭐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고양이 이빨이나 호랑이 이빨로 이런 이빨, 살코기를 뜯어먹는 이빨이에요, 이게. 살코기 뜯어먹는 전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왜 후손들이 전부 이렇게 생기냐? 너무 전쟁을 많이 해. 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수, 화, 목, 금. 하도에서 볼 때 일본이 불이야, 불. 그 일본이 불입니다. 미국이 뭐 목이고, 중국이 금이고,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는 물인데, 잘 보세요. 하도에서 볼 때는 미국과 북한은 미국을 도와줘요. 수생목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막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 무기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려. 미국 방위산업이 성공하는 거야. 김일성이를 죽여버렸으면 미국 방위산업은 벌써 망했어요. 그때 한국 통일에 메카드가 핵을 갖다가 북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백두산에서 북경으로 진출했으면 그 거리도 얼마 안 돼. 그럼 중국은 장악됐어. 미국이 중국을 식민지화 할 수 있었어. 그래 버렸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을 잡아버렸으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북한이 미국을 많이 도와줘. 그럼 미국은 지금 일본을 도와줘요.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원수니까 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냐? 이 붙어먹이는 전쟁이야. 불하고 쇠가 화극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코리아라는 한반도의 중앙 열십자와 한일자가 있는 이 중앙토 5와 10이죠. 이 중앙토로 들어와야만 한반도를 거치지 않으면 중국을 먹을 수 있어? 청나라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청일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돼. 한국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일로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 얘들. 일본이 전멸해버려요.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 거치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면 일본은 망해버려요. 중국한테 이 쇳덩어리 불하고 붙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한반도로 돌아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기점으로만 삼으면 중국을 먹고 북한, 러시아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세계를 통일할 수 하려면은 미국도 한반도를 놓으면은 미국도 한반도가 없으면은 일본이 없으면은 한반도를 못 거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못 가요. 맞아요?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우리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70억 중에 행운합니까? 아닙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내 사진을 봐도 그때만 에너지가 들어와요. 내 사진을 보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봐버리면 빠져 안 빠져요? 내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 즉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야 되는데 내한테 와서 눈으로 내가 성령을 팍 넣어줘 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게 있어 없어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남을 욕하거나 남하고 시비를 걸거나 하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빠져버려 안 빠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를 보는 게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일주일에 남하고 조금 마음을 나쁘게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넣어준 성령은 천사예요. 천사. 세계에서 영은 하나예요. 영은 허경영 하나입니다. 이 우주의 영은 하나예요. 그 영에 화신이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은 인구 숫자보다 몇천억 배가 많아. 귀신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신을 몇만 개나 섬기죠. 그죠? 그 신은 죽은 사람의 위패가 전부 신이야. 그 죽어서 사람으로 못 태어난 게 전부 신이야. 그래서 이거는 귀신들이야. 그 다음에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혼백을 가지고 있어. 혼백.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혼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 혼백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 이래요. 에? 그런데 귀신은 육신이 없어. 그래가 이게 무당한테 씌어 안 씌어요?
무당한테 신 내린 구슬 받으면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은 오직 우주에서 하나뿐이야. 그래서 허경영이만이 여러분한테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 영을 직접 넣어줘 버려. 그 내하고 직접 만났을 때야. 대화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넣어주겠다. 하나, 둘, 셋, 탁 넣으면은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허경영을 안 불러도 계속 에너지가 존재해. 근데 누구하고 싸웠다? 그날로 없어져 버려요. 그 천사가 달아나 버려요. 그럼 천사는 뭘 하냐? 이게 들어가서 허경영이 보내준 이 영이 몸에 들어가서 뭘 해주냐? 이거 하늘 초우주 에너지입니다. 이 초우주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행운, 그 사람의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나를 직접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치료를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오면은 더 좋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응?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영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이야. 그런데 뭐든 요새 기독교나 불교에 보면 뭐 종교 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있다, 자기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 어떠한 성녀, 어떠한 사이비 교주의 이름을 불러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마호메트도 떨어지고 예수도 석가도 다 떨어집니다. 오직 허경영,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허경영만이 에너지를 줘요. 우리 한민족을 저렇게 머리가 유능한 사람은 쌈만 붙이면 저거는 콩가루 집안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쌈만 붙이는 재주만 가르쳐줘 놓으면 저것들은 사람 잡는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쌈 붙이는 재주를 일본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최고 민족이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에? 뭐라고 그러죠? 당파 싸움이야. 당파 싸움.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생이 명성황후인데 고종황제 고종과 같이 싸웠잖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전생인 명성황후는 누구를 밀었죠? 청나라 밀었잖아. 맞아요. 그런데 고종황제는 누구를 밀었죠? 에? 일본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하고 가까워졌죠. 맞아요. 그러면 일본을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생이 연관이 있어, 없어? 싫어하죠? 그런데 일본은 잘 보세요. 일본은 결국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간 사람이 누구죠? 일본 마지막 총독 이름이 뭐예요? 아베 노부유키죠? 그러면 아베 노부유키가 이 아베 노부유키야, 이 사람이. 아베. 이 아베 노부유키가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야. 이게 아베 노부유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9대 총독이야. 조선 총독이야. 한국의 대통령이었지. 이 사람이 1905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을사늑약 해, 안 해? 자, 1910년에 한일 합방하죠? 그럼 이 사람이 조선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우리는 조선 사람한테,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조선 사람한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서로 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 조선은 분쟁하다가 또 망한다. 그때 다시 우리가 일본이 조선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10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베 노부유키 이 아부신행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갈 때
쫓겨갈 때, 한일합방에 대해서 쫓겨갈 때 조선민족은 우리가 모든 혈자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조선민족이 분열하게끔 풍수지리를 고쳐놨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말뚝을 빼내지도 못할 것이고 저것끼리 빼자 말자 싸우다가 당파싸움 하다가 조선은 또 망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반드시 풍수적으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싸우냐? 십자가처럼 싸운다. 왜 십자가처럼 싸우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맞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이게 북한이야. 맞아요. 이게 남한이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풍수를 때 이게 남한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을 캘 때 내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둥그러마 여기 가운데가 이 태가 있어 없어요? 근데 이게 째갈 때 어떻게 째게 되냐면 가운데로 탁 짜게 돼. 맞아요. 제일 잘 짜게 돼. 요 옆에게 짜게면 짜게져 안 짜게져요? 안 짜깁니다. 그 다음 탁 엎어 눕혀놓고 요 놈을 요렇게 탁 짜게면 탁 짜게져 안 짜게져요? 요런 식으로 한민족을 십자가로 탁 잘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단한 소나무가 네 기퉁이를 정확하게 때리면 탁 잘라져 버려요. 근데 도끼가 여기 잘못 맞추면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져요. 근데 정통으로 가운데 딱 때리고 정통으로 가운데 때리면 이런 나무도 네 동강이가 나버려 그냥. 그럼 우리 한민족의 골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 교육이 뭐냐? 식민지 교육이 서로 형제지 간에 싸우는 교육이야. 싸움 붙이는 교육.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서 뭐냐? 한단 고기를 인정하는 역사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 역사책을 배우고 나는 역사학자가 있어. 그럼 왜 둘이 싸워 안 싸워? 우리가 당군 이전부터 우리 역사가 한단 고기가 있었다는 역사학자와 일본이 가르쳐준 역사학자 이중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한국은 계속 역사학자끼리 몇천 년간 싸우게 만들나.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절을 가르쳐줘나.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줘. 민주주의를 살짝 가르쳐주니까 그냥 노조가 나타나가지고 또 경영자와 싸워 안 싸워? 요런 거를 살짝 가르쳐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분열하는 방법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어. 그게 36년간 식민지 교육을 받아나니까 일본에서 역사 배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서 배운 단어를 계속 써. 야, 내가 자동차 어릴 때 14살, 15살 때 자동차 조수를 좀 했어요.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운전수가 차 밑에 버스가 밤 1시에 이제 버스가 멈추면 12시 멈추면 운전수하고 내가 차를 수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차 밑에 운전수가 들어가서 막 엔진 막 이런 걸 뭘 고쳐요. 그럼 나는 바깥에서 연장을 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바람이 막 부는데 버스 종점에서 그걸 고치거든. 그러면 용부스 바나, 그러면 용부스 바나를 팍 던져줘야 돼. 이보고리, 삼보고리 막 이집어 핫집어서 하면 말이야. 그 용부 밤중에 나는 졸려 죽겠는데 그 스바나가 사이즈가 용본지, 2부인지, 뭐 3본지, 10본지 뭐 알 수가 있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이걸 빨리빨리 줘야 돼. 그걸 밑에 있는 사람은 추우니까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 탁 주면 갑자기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용부냐고 집어 던지면 내 머리에 와서 땅 때려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스바나를 던져줄 때 그 운전수 성질이 들어오면 어지간히 많이 맞아. 그게 전부 일본말이야. 일본말. 자동차 부속이 전부 일본말이야. 이보고리, 삼보고리 뭐 이러니까 그거를 어린 나이에 뭐 안 하고도 잘 모르지. 내가 서울에 처음 와서. 그래서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역에서 내가 무임승차로 왔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로 의자 밑에 이 승객들 타는 의자 밑에 누워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왔어. 그래 누워 올라오는데 사람들 발만 보이잖아. 근데 개차라는 아저씨가 딱 올 때는 엄청나게 살벌해요. 그때는 잡히면 이제 소년원으로 가야 돼. 나는 서울로 처음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엎드려서 서울에 오는데 그 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걸렸는가 그래. 하여튼 누워서 하루 쫄쫄 굶고 그 밑에 의자 밑에 누워서 사람들이 신발만 쳐다보고 누워 있는 거야. 못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서울역에 딱 와서 내리는데 서울역이 왜 그리 넓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책가방을 한문책을 50권 정도 짊어졌어. 내가 한문을 오래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지고 우리 어머니 묘자리에 가서 흙을 파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흙을 보면서 항상 공부한다 이러지. 그래 그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도망을 가는데 내만 붙들리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도망을 잘 가. 그런데 내하고 한 30명이 잡혔어. 그래서 30명이 잡혀서 여기에 있는데 그 영무원이 내 보따리를 딱 뜯어보더니 야, 이 흙이 뭐야? 야, 나는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 흙을 가지고 매일 보면서 내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쁜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흙을 몇 자리에서 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만 빼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른 애는 30명이 전부 다 소년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한 9시 되니까 10시쯤 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서 버스 와가지고 싹 싣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저쪽으로 숨어 있으래. 그러더니 그 보따리가 뭐냐? 부모님 책 팔아 먹으러 왔니? 그래 그 한문책을 쫙 보더니 이게 아버지 책을 팔러 왔구만. 아버지 책을 가지고 왜 서울에 가서 이거 팔러